처음 코딩 인공지능 32번째 시간입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활성화 함수 중에서 계단 함수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활성화 함수인데 이게 어떤 건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자, x1, x2라는 두 개의 입력값을 이렇게 쭉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오는 어떤 뭐 노이즈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다른 어떤 값이 하나가 더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a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더하기 b라는 a 값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a 값이 얼마이느냐에 따라서 이 y 값이 결정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a 값이 0보다 작으면 출력은 0이 되는 거고 a 값이 0보다 크면 출력은 1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이 활성화 함수를 h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활성화 함수 중에서 우선 계단함수, 시그모이드, 그리고 렐루라는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계단함수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그모이드는 계단함수를 사용을 하기에는 왠지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그 후에 개량됐던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성능이 좋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그 AI 쪽에 인공지능 쪽에 머신러닝 쪽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렐루라는 함수가 이제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 함수의 모양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도 굉장히 성능이 탁월한 이런 활성화 함수가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거의 사용되고 있는 활성화 함수는 대부분이 렐루 혹은 이 렐루로부터 약간의 변형을 가진 수정된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 함수나 시그모이드는 조금 현재 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계단 함수에 대해서 우선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계단 함수란 활성화 함수가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활성화 함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 계단 함수,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스텝 펑션.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셨으면은 이 스텝 펑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의 어떤 그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텝 펑션, 계단 함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지금 계단 함수고 스텝 펑션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계단 함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계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계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스텝 함수, 스텝 펑션 그러니까 한 스텝, 두 스텝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한 칸씩 이렇게 마치 한 칸씩 올라가듯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서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텝 펑션의 모습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요. 0보다 크면은 1이 됩니다. 자,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0일 때는 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0일 때는 0으로 해 놓고요. 0보다 크면은 1로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x가 0보다 작을 때 0,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이렇게 해놓은 곳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정의해서 쓰기에 따라서 그냥 달라집니다. 나는 0일 때 0으로 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0일 때 1로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스텝 펑션은 0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 왼쪽과 바로 그 오른쪽 0보다 아주 작은 수를 뺀 것과 0보다 아주 작은 수를 더한 것 그 둘은 이렇게 1만큼의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스텝 펑션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는 상관없어요. 다 0이고 다 1입니다. 이게 스텝 펑션이에요. 자, 그래서 활성화함수 hx라는 이 스텝 펑션 계단함수를 활성화함수로 가졌을 때 x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1이 되는 거죠. 0.2라는 값이 x로 들어오게 되면은 0.2는 0보다 크니까 0.2는 0보다 크니까 여기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여기가 0.2라고 합시다. 0.2에서의 출력값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0.2 x가 0.2일 때 y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계단함수를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쭉 강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그 인공지능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보시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좋고 굳이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을 가지고 이 계단함수를 만드는 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함수 자, 여기서부터 그냥 보죠. import라는 명령을 써서 numpy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np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matplotlib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pylab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plt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로 np 혹은 plt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np를 쓰면은 이게 numpy를 쓰는 거고요. plt를 쓰면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pylab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df는 함수를 만드는 예약어죠. 자, 스텝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하나예요. x라는 값을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이 x라는 값을 하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줄 거냐 그러면 return이 바로 나왔네요. return은 어떤 값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결과로 나온 어떤 값을 돌려줄 때 return을 쓰는데 return 뒤에 보니까 np 있죠. 여기 np numpy 안에 있는 np에 있는 array라는 걸 써가지고 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x가 0보다 크다예요. x가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들어온 값이 만약에 0.3이에요. 0.3이 들어왔으면 0.3은 0보다 크다. 맞죠? 참이죠. 참이죠. 자, 또 x가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는 0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얘는 참이 되거나 거짓이 돼요. x 값에 따라서 x가 0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얘는 참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얘는 거짓이 될 겁니다. 그걸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dtype, 데이터 타입은 np 안에 있는 int 타입으로 바꿔서 돌려줘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는 x가 0보다 크다 참이면은 1로 거짓이면은 0으로 돌려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0.1이 왔어요. 마이너스 0.1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0.1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0.1은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거짓이죠. 거짓이면 0을
리턴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x가 1.1이에요. x가 1.1. 1.1은 0보다 크다. 참이죠. 참이면은 int 타입으로 되어 있는 참 1이라는 값을 리턴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np numpy에 있는 arrange라는 걸 가지고 쓰는데 이 함수를 최소값은 마이너스 5.0, 최대값은 5.0,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인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해서 최대값 5.0이 되기 직전까지, 5.0 되기 전까지 라는 뜻이에요. 0.1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5.0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0.1 큰 마이너스 4.9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7 그래서 0.1씩 쭉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값은 5.0 바로 하나 앞에 있는 4.9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해서 여기 플러스 4.9까지가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여기 플러스 4.9까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 값은요? y 값은 스텝 펑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안에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을 y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0이 딱 들어가면, 자, 여기 마이너스 5.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5.0은 0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다 계속 0이다가 x가 0이 됐어요. x가 0. 자, x가 0, 0을 넣어줬어요. 0은 0보다 크다.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역시 0이 되죠. 그 다음에 0.1 더 커졌어요. 0에서 0.1 커졌어요. 그러면 0.1 x에다 0.1을 집어넣어주면 0.1은 0보다 크다. 참이죠. 참이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때 y는 드디어 1이 됩니다. 자, y는 다시 0,0,0,0,0,0,0 쭉 가다가 어떤 점에서 0.1 x가 0.1이 되는 점에서 y 값은 1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x가 0.1이 되는 그 지점에서 y가 여기 1이 됩니다. 여기는 x가 0.1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롯 그림을 그려봐라. 그 다음에 그때 y의 최소 값은 마이너스 0.1이다. 최대값은 1.1이다. 마이너스 0.1부터 여기 마이너스 0.1부터 최대 1.1이 될 때까지를 여기 y좌표 이렇게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최대 최소값을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해줘라. 이렇게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줘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는 것 잠깐 해보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